현재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한국어 구사 가능자들을 모집하는 공고가 나오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군에서 이렇게 대놓고 한국어 유능자를 선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요. 특히 현재 러시아 침공 이후에 많은 나라들 사이에 군사적인 움직임은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데 한국과 거의 국경을 닿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중국이 이 시점에 이런 행동은 무슨 의미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현재 중국 내부에서 매우 다급하게 움직이는 증거라고도 전해집니다. 중국은 한국 관련 뜻밖의 상황에 골치가 아픈 국면이며 이를 해결하려고 머리를 싸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며 전세계 많은 국가들은 평화의 시대가 끝났다고 움직임을 서두릅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침공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도 전쟁에 난리가 없다고 했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겁만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민간인 지역까지 닥치는 대로 포격하고 있으며 전투기와 탱크 등 천문학적인 금액의 무기를 대거 잃어버리고도 침공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죠. 러시아의 이러한 모습은 당장 전 세계 국가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했고 각자 도생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당장 과거에 뼈아픈 추억이 있는 루마니아와 폴란드는 우크라이나가 승전할 수 있도록 무기를 공급 중인데 이들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점령하게 되면 자신들이 곧바로 그 다음 타겟이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폴란드는 미국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고 미국으로부터 F-16을 받겠다며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눈에 띄는 변화는 독일인데요. 독일은 지금까지 정부의 재정을 매우 보수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독일 정부가 공격적으로 국방비의 지출을 감행할 걸로 보입니다. 독일 정부의 총알이 넉넉하기 때문에 유럽에서 가장 무장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스웨덴, 핀란드 역시 나토 가입을 서두르는 등 유럽의 군비 경쟁이 본격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비단 유럽의 일로만 보이지는 않으며 전 세계에도 파장을 일으키는데요. 특히 이번 러시아 침공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는 중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대놓고 러시아를 지지하면서 외로운 푸틴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러시아 쇼핑몰에 몰려가서 러시아 물건을 사서 도와주자라는 활동을 펴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렇게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은 공산당 중심으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데요. 이번 러시아 침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중국도 그러한 행동에 탄력을 충분히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와 문화와 언어가 같다는 이유인 이리덴티즘, 실지 회복주의의 주장 후 전쟁을 일으켰는데 중국도 현재 동일한 이유로 대만의 으름장을 놓고 대만 침략에 대한 여론이 드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대부분 공산당 세력이며 중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먼저 실행해준 러시아를 응원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모두 함락되면 중국도 이제 슬슬 간을 보겠다는 의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중국은 늘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움직이는데 이번엔 한국어 가능 군인 모집건입니다. 지난 3월 5일에는 중국 인민해방군 육군사령부는 한국어가 매우 능숙한 인재를 7명을 뽑는다면서 중국에서 조선족의 언어인 조선어를 구사하는 장교급 인재 7명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학력은 4년제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일정 이상의 스펙까지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매년 국방비를 8에서 10% 내외를 늘리며 더욱더 군부를 팽창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 경제가 코로나나 부동산 부채로 인해서 침체 국면인데도 국방부의 투자는 대폭 늘리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갑작스럽게 한국어 능통자를 모집한 것입니다. 우선 이들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고 공지가 되었습니다. 7명의 한국어 구사 가능한 장교들은 통역부서로 배치돼 각종 한국 관련한 문서 번역과 통역 임무에 투입됩니다. 문제는 중국 국방부가 이 인원에 대해서 특급 대우를 보장하면서 매우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한국어 구사 인민해방군은 매우 지원하기도 어렵고 까다로운 모습이 보이는데요. 실제 중국 국방부는 이들 중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스펙을 갖춘 자들 중에 쌍인류 대학 졸업자에게 우선권을 줬습니다. 중국의 쌍인류 대학은 중국 전역에 약 170여 개의 대학이며 시진핑이 졸업한 명문 칭화대학을 비롯해 북형대학 등 중국에서 가장 공부를 잘해야 갈 수 있는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 등을 추려놓은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쌍인류 대학은 또한 공산당 중앙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이 추진하는 중대 전략 정책이기도 하며 세계 인류대학을 설립 발전시키고 중화인민공화국 발전을 위해 헌신할 인재를 선발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학에 속하지 못하면 지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고스펙을 요구하는 자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한국어 구사 장교들은 학기 중에 휴학이나 유학을 하면 지원을 할 수조차 없습니다. 또한 말은 학부생 이상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박사급 인재도 채용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선발된 한국어 구사 유능 장교들은 부임 직후 소대장 정도의 곧바로 승진에 가까운 처우를 해주며 소대장에 해당하는 월급은 물론이고 생활비와 교통비, 주택 거주비 등 파격 대우가 뒤따릅니다.
여기에 중국에서는 드문 조치로 가족 모두 의료비까지 지원하면서 사실상 최상급 군인의 대우를 보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갑자기 중국에서 한국 관련한 우수 인재를 뽑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이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의견이 있는데, 중국이 한반도에 보이는 큰 야심이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중국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피치 못할 어려운 내부 사정이 생겼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은 한반도를 항상 주시하고 있으며 한반도에 대한 야심을 숨기지 않는다는 의견인데요. 중국은 항상 유사시에 북한이 붕괴될 위험성을 감지해야 하며 그것을 중국의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2000년대부터 미국 상원 의원은 북한 붕괴 시에 중국은 반드시 북한에 진입할 것이라고 논의했으며 이 가운데 북한의 4분할 통치 시나리오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실제 중국은 자신의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문화는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푸틴의 실지 회복주의와 유사한 것으로 추후 한반도에 뻗칠 야욕을 보이는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남한을 직접 공격하거나 빼앗지는 않더라도 북한 붕괴 시 평화 유지군 명목으로 내려올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더욱더 한반도 태세의 관찰을 위해 한국어 가능자를 선발했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주장은 합당하기도 하지만 중국의 점령 시나리오는 수십 년 전부터 제기되어 온 데다가 현재 러시아와의 전쟁 타이밍에 갑자기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수상하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현재 중국 내부적으로 동북아에서 한국의 존재를 다르게 인식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현재 중국은 북한보다는 대만의 모든 전략을 집중하기에도 매우 벅찬 상태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현재 중국 내부적으로 부동산 침체를 비롯 올림픽 이후 시진핑 3연입의 성공적인 집권 등 여러가지 내부 단속할 사안이 많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대만 사안을 다루기만도 벅차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번 러시아 침공을 보면서 대만을 침공하는 데 있어 주변국의 존재를 재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이번 한국의 대선 이후에 한국이 어떠한 방향으로 바뀔지 주목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중국의 인민일보 등 관영 매체에 따르면 한국의 선거가 대중국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신들은 투표하는 국가도 아니면서 한국 선거 결과를 이례적으로 신경 쓰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여기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변 국가들과 미국, 서방 동맹들의 활약이 눈에 띈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 침공 시에 주변국인 한국과 일본은 미군이 주둔함으로 이들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때 미국만을 상대해야 하는 세력으로 규정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만, 전쟁은 실제이며 막상 전쟁이 터졌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국면으로 전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러시아에서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비행장을 내주며 공군 공격을 허락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미군이 드론을 띄우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대전차, 지대공 미사일 등을 제공할지 몰랐던 것이죠. 중국 역시 만약 대만을 침공하게 된다면 이와 비슷한 전개가 일어날 가능성을 크게 생각하게 된 것인데, 그 중에 최근 수년간 가장 국방력을 강화한 동시에 고도로 첨단 무기를 탑재한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 일부 방송에서는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 포착되었는데요. 미국이 급속하게 미사일 지침을 해제하자마자 한국은 누리호 발사를 했는데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홍콩의 SMP도 한국이 사실상 ICBM 기술을 갖추게 되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 방송은 현무미사일을 집중 보도하면서 중국은 이러한 변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한국어 능숙, 공산당 소속 병사를 매우 특급 조건을 내걸고 채용하는 맥락에 있는 것은 대만 침공 시에 미국과 연계된 한국의 개입과 이에 관한 첩보 입수 혹은 한국의 움직임 등을 알기 위함이며, 이를 사전에 면밀히 분석할 인원을 뽑아서 관련 사안에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막상 대만을 공격하는 루트에 있어서 가장 거슬리는 주변 국가로 한국이 논의되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 있어서는 중국 전쟁에 개입되는 것이 매우 꺼림직하고 피하고 싶은 스토리일 수 있습니다만, 이번 우크라이나전에서 보았듯이 막상 주변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휘말려들지 않을 수가 없으며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가동되기 때문에 한국도 자동 참전하게 되는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이러한 맥락이 파악된 가운데 갑작스럽게 한국 관련한 특급 인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 대한 점령 야욕이라기보다는 내부적으로 매우 골치가 아파졌다고 분석이 되는 상황인 것이죠. 즉 강해진 한국 및 미국 등 주변국 분석에 계산이 바빠지면서 자신들도 러시아와 같이 대만 침공 시 오히려 크게 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며 우려가 생겼고 현재 비상대책 수립에 들어갔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러시아 전투기들이 맥없이 추락하고 스펙같이 움직이지 않은 것도 중국에선 크게 놀란 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도 중국이 이렇게 한국에 대한 각종 경계를 강화하는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를 넘나들고 있고 항상 레이더로 한국을 스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런 인재 채용을 통해 한국에 대한 각종 정보와 첩보 수준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중국은 언제든 인민해방군의 방향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더욱더 자주국방을 강화하고
중국이 움직이는 것 이상으로 미리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